네, 안녕하세요. 카이안과 전소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내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께 혹시 평소에 안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었는지 이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수술할 때 마취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취는 하고요. 네, 이제 마취라는 거를 어떤 범위로 생각하시는지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이제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수술을 할 때가 아니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이 눌려서 너무 아프다거나 수술 시간이 뭐 3시간이 넘어간다거나 그럴 때는 전신 마취를 하고요. 네,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신 마취는 아주 안전하기는 하지만 뭐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신 마취는 안 하고 눈만 마취하는 거를 원칙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눈을 마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통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약만 써서 안약으로만 저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고요. 이제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망막 수술을 할 때는 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 이제 수술할 때 백내장 수술보다 조금 더 예민한 수술이기 때문에 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마취하게 됩니다.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눈 주변에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흰자에다가 마취약을 직접 도포해서,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눈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육 마취도 2가지가 있는데요. 눈 밑에다가 하는 구후 마취, 안 보고 주사를 하는 구후 마취가 있고, 흰자를 박리해서 직접 근육을 보고 마취를 하는 이제 테논하 마취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직접 근육을 보고 마취를 하는 테논낭하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아프거나 마취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2번째는 망막 치료는 안약 치료만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망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안약 치료는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눈이 이렇게 생겨 있어가지고 망막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안약을 뿌려도 눈 안쪽에 있는 망막까지 많이 가지 않아요. 뭐 다른 외안부 질환이나 그 뒤에 있는 맥락막 때문에 생긴 병이라거나 이러면 또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망막 질환 같은 경우는 직접 눈 안에 주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망막 치료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약물 치료할 때는 눈 안에 직접 주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전신적으로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아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안에 동반되는 질환이 따로 있겠죠. 왜냐하면 노안이라는 거는 노가 늙을 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동반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나이가 들수록 그 발생률이 증가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거는 이제 그 안검에 있는 기름 분비,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요. 거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는 건조증이 많이 같이 오시고요. 그리고 비문증, 떠다니는 거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나이에 같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노안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눈이 건조하다, 떠다니는 게 생겼다. 뭐 수술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안이 올 때 같이 발생하는 증상들입니다. 뭐 물론 뭐 황반변성 녹내장 이런 것들도 연세가 드시면 더 많이 오긴 하는데요. 눈두덩이가 아픈데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을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눈두덩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눈 꺼풀일 수도 있고 눈 아닐 수도 있고 눈 주변에 있는 결체 조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눈 두덩이가 양쪽 다 붓는다거나 너무 통증이 심하다거나 그러면서 눈알이 튀어나온다거나 하면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조금 항진되지 않았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아주 아프다. 눈 안에가 아주 아프다. 그러면 눈 안에 염증이 있는지 CT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특이적인 염증 상태이어서 그게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어느 정도인지,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뭐 다른 동반되는 증상들, 뭐 빨개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 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의사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문증이 나왔습니다. 비문증이 자연 치유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비문증은 증상이거든요. 질환이 아니고 증상이고, 이러한 증상을 만드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요. 이제 가장 나쁜 거는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피가 나서 생기는 비문증이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후유리체 박리라 그래서 눈 안에 있는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왜냐하면 유리체는 다 콜라겐이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서 내 몸에 있는 콜라겐이 같은 비율로 없어지는데 그 콜라겐이 없애면서 생겨지는 일반적인 비문증이 두 개가 나뉩니다. 뭐 피가 나거나 구멍이 나거나 이런 거는 뭐 아주 강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제외를 하고요. 일반적인 비문증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 정도는 있어야 좀 흐려졌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뭐지? 막 앞에 막 이렇게 잡게 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조금 낮았는데 그때 어쨌든 보여요. 그죠?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면 있는 거는 같은데 뭐 잘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흐려지는데. 진짜로 흐려져서 없어지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유리체가 이제 다 콜라겐이긴 한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뭉쳐있는 콜라겐들이 그림자져서 보이시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콜라겐이 좀 이렇게 흐드러지면서 그 강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싫으면 없앨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없앨 수는 있어요. 망막 수술을 하면 없애는데 그걸 없애겠다고 망막 수술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래끼 났을 때 속눈썹 뽑으면 정말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예, 없어지실 수 있습니다. 다래끼가 물론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게 속눈썹이나 그 밑에 있는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히면서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 고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나오는 길을 짜내주던지 아니면 그 속눈썹을 빼주면 바깥이랑 소통이 되기 때문에 고름들이 좀 쉽게 배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래끼가 위치가 엄한 데 있으면 뭐 속눈썹 다 뽑으셔도 안 날 거고요.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딱 속눈썹 입구에 동그랗게 있는 거다. 그러면은 예, 다래끼 속눈썹을 뽑아도 되고요. 저희가 찔 때 칼집으로 안 째도 그렇게 생긴 것들은 이제 바늘로 톡 찔러서 그냥 농을 제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류의 다래끼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1살이시고요.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눈이 한 번씩 충혈되고 따갑고 잘 안 보입니다. 노안인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 중에 충혈되고 따갑고는 같은 쪽이고요. 잘 안 보입니다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41살에 노안이 옵니다. 41살쯤이면 노안이 시작이 되시는 나이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시고 그전에는 멀리 가까이가 다 보였을 텐데 이제는 안경을 쓰시고 멀리는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게 좀 덜 보이시는 거는 노안이 오셔서 이제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맞고요. 이제 충혈되고 따가우신 거는 노안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노안은 나이 든 눈이라고 생각해야 수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멀리 가까이 보는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노안이라고 저희가 부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충혈되고 따가우신 거는 이제 눈 표면에 건조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예, 잘 안 보이시는 거는 노안입니다. 다음에 비슷한데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 눈이 너무 뻑뻑하고 너무 건조해서 힘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평소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는 눈을 굉장히 깜빡깜빡 많이 하는데 텔레비전을 보거나 뭔가 핸드폰이나 책을 보시거나 집중해서 보실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눈 표면에 있는 기름이라든지 눈물이 다 증발해버려서 피로해 주시는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책보다 핸드폰이나 TV가 더 불편하다. 그거는 이제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거는 청색광 자체가 눈의 피로도를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눈을 안 감아서 번조하신 거예요. 다음 질문은 눈에도 암이 있나요? 예, 눈에도 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드물죠. 뭐 위장이나 대장암 뭐 이런 암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변에 눈에 암 생기신 분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대장이나 위 같은 상피 조직, 매일 재생하는 조직들은 세포들이 항상 분열하기 때문에 암이라는 게 새로운 조직들이 많이 생겨서 원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매일 새로 생기는 세포들이 많은 기관들은 암이 많이 생기고요. 눈 안에는 한번 태어나면 신경조직이 재생되거나 그 세포가 또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눈 안에는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눈에서 세포가 재생되는 거는 표면에 있는 각막이에요. 근데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가 자라는데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 어려워서 눈에는 암이 잘 없고요. 이제 암이 맥락막, 뭐 흑색종, 뭐 이런 몇몇 가지 암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애들한테 발생하는 암들이 좀 있고, 이제 흑색종이라 그래서 피부에도 있는 건데요. 검은 이제 색소를 갖고 있는 세포들이 증식하는 암이 있는데 서양인한테는 많은데 또 이제 동양인에서는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암이 있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망막 수술 많이 아프나요? 그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은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하시는 동안 공포스럽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또 눈에 뭘 하면 이제 전신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할 때 굉장히 이제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육 옆에 눈에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직접 마취약을 이제 보면서 넣으면 통증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일부러 근육 옆에다가 마취약을 넣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느껴지시는 통증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어떤 분들 주무세요. 그냥 막 이렇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보면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10분에서 15분 뭐 이렇게 들으시죠. 물론 준비하는 시간은 별도예요. 네, 망막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망막 점막 같은 경우는 수술만 하는 시간 약 30분 정도, 후유리체 박리라든지 막의 그 범위가 너무 심하면 뭐 1시간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런 거 말고 뭐 재발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2시간, 뭐 심하면 3시간, 망막 박리인데 재발했다 그럼 뭐 많이 하면 1~2시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뭐 망막 점막 수술, 어렵지 않은 망막 박리 수술 이런 거는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TV에서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걸 봤는데요.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거는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발생하는 망막의 질환인데요. 아기들이 배 안에 있을 때랑 나왔을 때 눈 안의 산소의 농도가 다른데 갑자기 나올 준비가 안 됐는데 밖에 나와버리면 그 바깥의 다른 산소 분압 때문에 갑자기 신생혈관이 많이 생기는 게 미숙아 망막병증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다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혈관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들이 이제 막을 형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시력을 많이 잃을 수 있어서 발견하는 즉시 그레이딩을 해서 레이저 치료한다든지 주사 치료를 이제 급하게 해야 되는 질환이지요. 다음 질문은 눈에 특별한 통증이 없는데도 눈질환이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눈에 통증이 오는 질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눈에 통증을 느끼는 세포들은 외부에 주로 있기 때문에 뭐 각막, 그러니까 아픈 병들은 녹내장이 아니고서는 눈이 아프시고 오시는 분들은 아주 큰 문제가 있기는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눈에 통증을 느끼는 통각신경들이 주로 외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부에 있는 구조물들이랑 연관이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눈에 통증이 있으신 경우는 건조증이나 각막의 상피가 손상된 경우가 가장 많고요. 각막이 제일 예민하거든요. 눈을 이렇게 찌르면 진짜 아프잖아요. 티끌 들어가도 되게 아프시죠? 그래서 눈에 있는 통각신경은 다 표면에 거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녹내장이 있어서 안압이 40 이상 높아지시면 눈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눈이 우리하게 아프면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안압이 높은 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거는 통증이 있는 거고요. 눈에 염증이 생겨서 눈이 녹는다. 통증이 많이 생기시겠죠. 그런 경우는 통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려워하시는 뭐 녹내장, 황반변성, 뭐 백내장 이런 것들은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신경들이 서서히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떨어지는 건데요. 통증이라는 거는 통각신경이 있어야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경, 시신경, 또 망막 이런 데의 질환에는 그 부위에는 통각신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안과 질환은 통증이 없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이 없어요. 망막 질환은 치료 안 하면 실명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병원에 안 오면 안 되니까 실명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도 자주 그 방법을 써먹습니다. 특히 이제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이 안 아픈데 놔둬서 실명할 수 있는 병은 반드시 그 얘기를 한마디 해요. 왜? 병원에 안 오시거든요. 왜? 안 아프니까. 갑자기 시력이 팍팍 떨어지는 병들은 알아서 오시는데요. 이제 경한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진행돼야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고령이실 때에는 그 말씀을 꼭 드려요. 안 오시면 실명하실 수도 있다고. 왜? 그래야 오시거든요. 망막 질환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은 이렇게 실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치료를 당장 하지 않는데 실명하는 병 1번은 망막 박리라는 병인데요. 이제 떠다니는 게 생기다가 망막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망막이 떨어지면 커튼 친 것처럼 가려 보이시거든요. 양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안 쓰는 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시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합니다. 녹내장, 급성 녹내장, 안압이 50이야. 일주일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시면 즉시 실명합니다. 녹내장도 안압이 높은 타입은 굉장히 병원에 자주 오셔야 되고요. 황반변성 실명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녹내장이나 망막박리에서 오는 실명하고 황반변성 실명은 조금 다릅니다. 녹내장이나 망막박리는 온 망막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완전 실명하세요. 빛을 보지 못해요.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황반변성 때문에 망막이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가운데만 안 보여요. 가운데가 황반만 안 보이고 주변부 이런 데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만 황반변성이 있으시면 반대 눈으로 가운데를 보고 이쪽은 이쪽 눈이 볼 수 있게 되죠. 망막 질환 중에 치료 안 하면 실명하는 병이 몇 가지 있고요. 대부분의 질환은 치료 안 한다고 완전 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질환과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증상 사이에는 항상 큰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사가 하는 말만 들어서는 본인이 궁금하신 게 다 안 풀리실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거를 이런 질문을 하면 나를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 이런 데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가할 때 시간을 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